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2월 4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은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었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지금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돌면서 과거 전력 이런 것들이 좀 회자가 되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요 PR에다 호랑이 만났다. 자, 호랑이죠. 김홍일 호랑이다. 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정언이 나오는 바람에 송영길은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금요일 날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죠. 아마 구속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 PR에다 호랑이 만난 이재명,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후임에 김홍일 그리고 이정섭 전 수원지검 그 2차장의 후임에 지금 또 한 명이 임명이 내정이 됐죠. 안병수 검사인데 이 김홍일, 안병수 이 두 사람이 이동관, 이정섭 못지않은 파이트다. 강하게 민주당 그리고 뭘 몰아붙일 수 있는 이재명 수사도 몰아붙이고, 또 한쪽으로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 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아마 더 세게 이동관이나 이정섭보다 더 세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명이 요 PR에다 호랑이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또 뭐 그런 비유도 있죠. 파출소 PR에다가 경찰서 만났다. 자, 그 격인데,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김홍일 현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애초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죠. 자, 그런데 워낙 이 방통위가 급하게 됐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임 그 정도 하면 상당히 거물급이란 이야기인데, 실제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이 강골 검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검 중수부 이과장 시절에 그때 또 중수부장을 지내서 옛 상관이다. 그래서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이죠. 이제 이동관 위원장은 이 언론계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죠. 그래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좌편향된 것을 평평하게 펴기 위한 그 역할을 가지고 투입됐다가 석 달 만에 이 기획 탄핵, 정치 탄핵에 의해서 일단 탄핵은 안 됐지만 그 직전에 사표를 던지고 물러났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 이 민주당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 전부 탄핵하겠다 했지만, 아무리 탄핵을 한다고 해도 흠집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민권익위원장 될 때 이미 한 차례 인사검증을 다 거쳤던 이 김홍일 카드를 전격적으로 던졌고, 그 김홍일 카드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단이 있고, 방통위를 전면적으로 주도해 나가면서 좌편향된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 PR에다가 호랑이 만난 이재명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안병수 검사, 이정석 검사의 뒤를 이어서 이재명 수사를 실무적으로 이끌게 됐는데, 수원지검 2차장이죠. 검찰 안에서 윤석열 차단에 속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과 콤비를 이뤄서 두 번이나 일을 한 적이 있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고, 그때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3차장이 한동훈, 그리고 그 밑에서 일을 했었고, 안병수 검사가 또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특수통이죠. 특수부에서도 한동훈 검사와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이 또 호랑이다. 요 PR에다 호랑이 만났다. 이렇게 이재명 수사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전격적으로 수원지검 안병수 검사가 지금 이끌고 있죠. 이재명 수사팀. 수원지검이 전격적으로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죠. 압수수색을 해서
특히 이 안병수 수사팀은 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를 각각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갑자기 수사가 막 세지는 느낌이죠. 지금까지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배소연 씨 선에서 끊거나 아니면은 지금 김혜경 쪽에서 꼬리 자르려고 이재명이 계속 시도를 해왔는데 이걸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러면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재명을 피의자 이렇게 적시를 했고 이걸 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은 또 이정섭이라는 그 검사에 못지않는 새로운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 지휘 검사를 맞닥뜨리게 됐다. 그래서 이 역시도 요피하려다 호랑이 만나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명 이름이 많이 거론된 인물은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이죠. 송영길의 돈봉투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강래구 지금 구속되는 강래구가 좀 어떻게 보면 조달책을 맡아가지고 뭐 이성만 의원을 통해서 또 얼마를 받기도 했지만은 스폰서 김모 씨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김모 씨를 통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그 돈을 김모 씨가 박용수 보좌관에게 줬고 그 송영길의 보좌관이죠. 그 박용수 보좌관이 이정건에게 줬고 이정건이 윤관석에게 맡겨서 이제 배포를 하도록 하는 이 구조였는데 자 돈을 마련한 스폰서 송영길의 스폰서이자 친구인 김모 씨가 오늘 법정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송영길이 경선 승리 후에 캠프 해단식에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송영길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송영길은 뭐 박용수가 이 김모 씨에게서 돈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걸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잡아떼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김모 씨가 이런 증언을 한 겁니다. 이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를 조성하는 데 쓰인 현금을 마련해서 박용수 보좌관에게 건넨 당사자죠. 그리고 이 박용수 보좌관은 이 김모 씨에게 받은 돈 그리고 캠프 자금 등을 합쳐서 돈봉투를 20개를 만들어서 이정건 등을 거쳐서 윤관석에게 줘서 이게 그 배포가 됐죠. 자, 그래서 구속이 돼 있습니다. 김모 씨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인 2021년 6월 5, 6일경에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 해단식에 참석을 했는데 자, 그 자리에서 해당식 일정 마지막 날인 6월 6일 해장국 식당에서 송영길과 같은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김모 씨 손을 이끌고 그 이정건 녹취록에 나오는 그 이정건이 김모 씨 손을 이끌고 그 헤드 테이블이겠죠. 송영길이 당대표가 된 송영길 테이블에 앉게 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끌어다 줬다. 이 의미로 인사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정건 제 손을 끌고 그 테이블에 앉게 했는데 자리에 앉자 송영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검사가 그 말은 이 박용수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물으니 김모 씨가 당연하지 그거야. 자금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인식했다. 자기가 5천만 원을 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 김 씨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송영길과 20년 이상 알고 지내며 개인적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다. 강대구 씨 등이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만들려면 자금이 불가피하니 지원 좀 해달라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 당대표 선거가 임박하고 송영길이랑 친구인데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마련해서 갖다 줬다. 자, 돈을 마련한 과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지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빌린 뒤 은행 지점에 세 곳을 찾았어. 한 곳에서 하면 좀 이상하니까 5만 원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교환했다. 그리고 왜 교환을 현금으로 바꿨느냐? 현금으로 갖다 줘야 증거도 안 남고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5만 원짜리로 바꾼 것이 돈봉투 속에 들어가서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뿌려진 거죠. 그리고
그 바꾼 그날 현금 5천만 원을 양쪽 바지 주머니에 우겨놓고 경성 캠프 사무실을 찾았다. 원래 송영길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송영길 이런 건 직접 줘야지 자기 이제 얼굴이 나죠. 도장 찍는 거죠. 보험 드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이 사무실에 없어서 박용수 보좌관에게 돈을 줬다. 그리고 이 캠퍼가 어려운데 애들 밥값이나 하라고 이야기했고 박 보좌관이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느냐. 어쨌든 잘 쓰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박용수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면 그 사실을 송영길에게 보고하고 송영길의 그 일사와 그 이익에 맞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또 이 송영길에게 보고하지 않고 내가 준 현금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송영길은 지금까지 본인이 뭐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지만은 직접 돈을 준 5천만 원을 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정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 8일 금요일날 검찰에 소환이 되죠. 그러면 아마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길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체포동의안을 안 거치죠. 본인의 방탄조끼는 개양을 국회의원 자리는 이재명에게 넘겨줘 버렸죠. 지금 그래서 위기 이런 상황을 뭐 본인은 알고 있었겠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위기를 느낀 송영길이 지금 이재명 흉내를 계속 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막 대립각을 세우면서 마치 정치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 호도하려고 했죠. 심지어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 그런데 퇴진당 만들기 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그러니까 조국처럼 신당을 만들겠다 했는데 신당은커녕 큰 소리 쳤지만 아마 구속이 조만간 다음 주쯤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선도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 돈봉투 받은 20명에 대한 수사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게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